효종 전회에서 정묘병자호란의 주인공들이 인조반정에 의해 제거된 북인들의 세력으로 호란의 기반 지역이 북경의 관중으로 그곳이 한양장안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효종이 현재의 차이나 북경에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인들의 기반 지역 북경에 조선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이며 호란 이후 이들의 중심지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이었습니다. 정묘병자호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었는지 밝혀봅시다. 북인들은 호란의 성공으로 대거 중앙정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복림대군 인조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인열왕후이다. 1626년 복림대군에 봉해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임평대군을 비롯한 왕족을 거느리고 강화도로 옮겨 장기항전을 꾀했으나 남한산성에 고립되었던 인조가 이듬해 청나라에 항복함에 따라 형 소현세자 및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강경 주준론자들과 함께 청나라의 벌모로 잡혀가 선양에 8년 동안 머물렀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형제는 심양에서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고관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개화된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반면 복림대군은 철저한 반청주의자가 되어갔다. 그리고 1649년 5월에 인조가 죽자 5일 만에 즉위해 조선의 17대 왕이 되었다. 장기 항전을 위해 옮긴 강호도는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인조 대왕이 남한산성인 관중에 고립된 이유는 호란의 주인공 북인들의 기반 지역이 인조 대왕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된 역사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호란의 세력들이 자리 잡은 곳이 황제를 인가하는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개경으로 이곳이 서울이며 봉천인 심양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소현세자 효정인 복림대군, 임평대군이 북인들의 벌모로 있었던 것입니다. 상계의 명칭 중 효정 복림대군과 아우 임평대군의 봉지를 살펴봅시다. 복림대군 전라도 고산의 교량을 인용합니다. 복림교가 고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복림에 있는 교량이 복림교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봉양 봉주에 있는 숲이 복림입니다. 황해도 봉산의 군명은 휴류성, 휴암, 조파이, 성암, 지하, 봉주, 봉양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봉산의 군명이 봉양, 봉주로 이곳은 주원장인 태조 이성계의 고향 영흥이기도 합니다. 복림대군의 봉지 복림은 관중에 있었습니다. 임평 효정의 아우 임평대군의 봉지 임평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국내성, 의리성이라고도 한다. 지금 상고하건대 정인지의 고려지에 인주의 장성터가 있는데 독종때의 유수가 쌓은 것이며 주의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하였다. 임평대군이란 인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왕의 형제로 인주에 있었던 장성토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평안도 의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장성 고려독종 2년에 평정사 유서에게 명하여 북쪽 병경의 건방을 장설하였는데 주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옛 국내성의 경계로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속칭 만리장성이라 한다. 평안도 의주에 고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부리성 부도성인 제왕의 성 한성인 국내성이 있었는데 그곳이 진시 황제의 만리장성이었던 것입니다. 임평대군이 관중의 구정궁궐의 터에 있었던 도성의 봉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림의 정기에 진출 사림이란 향촌에서 도덕적 수양을 갖추고 문과에 급제해 중앙정계로 진출한 선비군을 말한다. 인조대에 이르러 김장상의 지자들이 큰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들을 호소 사람이라고 했다. 호소는 충청도를 말한다. 호소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집, 송시열, 송중길, 이유태, 유계 등이었다. 이들은 인조 반정을 일으킨 반정 공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숭융살림의 정책을 펼침에 따라 정계에 진출해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후 효정의 즉위와 함께 호소 사림의 중심 인물들이 대거 상경해 중앙정계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조 반정을 성공시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공소와 청소로 양분되었고 효종대에 이르러서는 각각 낙당과 원당, 한당과 산당으로 나뉘었다. 호란 이후 인조 대왕의 기반 세력인 서인들의 세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각 지역 유생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이 바로 사림들입니다. 호란의 승자들은 북인들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속이려고 하여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낙당과 원당, 한당과 산당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낙당, 낙당의 낙은 역사 속의 낙양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분사, 불령, 낙천, 양악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는 하천입니다. 나간군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백제 분차관에 고쳐서 불령군을 삼았고 고루에서는 지목 이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의 군명을 금산, 금송,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산, 금송은 금도인 금강산의 개경의 지명으로 낙양이 개경인 서울과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강산 유랑계인 향산 유랑가와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로 청류장 둘러매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촌촌자로 걸어 속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곳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묘양산을 금강산이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개경인 서울의 금강산 묘양산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조작되지 않은 우리의 시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 금강산에 가까운 곳에 역사 속에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낙양에 있는 산이 낙산으로 오봉산이란 오로봉이었습니다. 원당, 강원도 원주를 기반으로 했던 당파가 원당으로 이들이 호란의 주인공 북인들이며 이곳의 지명이 또한 심양, 봉천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은 평원, 북원경, 송안, 일신, 정원, 익흥, 평양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절벌무여, 송량, 비류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송안은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라고 했습니다. 한당, 한성부의 군명을 한양이라고 합니다. 한당이란 관중지역인 한양에 기반을 두었던 당파였던 곳입니다. 산당,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중 동국여지 순음에서는 음과 양은 같은 지명을 표시하는 다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보성의 군명을 복골산양 폐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을 여미오송 산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서 이곳 산양을 야마토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였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낙당, 원당, 한당, 산당이란 각 지역별로 모인 계파였던 것으로 특히 한당, 원당은 호란의 주인공인 대북파들인 북인들의 기반 지역으로 호란 이후 이들이 다수 정계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북벌과 러시아 정벌. 즉위 전부터 복수 설치를 다짐했던 효정은 즉위와 함께 구체적인 북벌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북벌의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오히려 청의 파병 요청으로 러시아 정벌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청나라는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흑룡강 유역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나라의 구식 무기로는 러시아의 총포에 대적할 수 없었다. 이에 청나라는 조선에 조총군 파병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었던 효종은 군사를 보내 러시아 정벌에 나섰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1654년에 있었던 제1차 러시아 정벌이다. 이후 1658년에 한 차례 더 조총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2차 러시아 나선 정벌이다. 두 차례의 러시아 정벌에서 조선의 군대는 기대 이상의 정가를 올렸다. 상기의 문구 중 나선 정벌의 비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선이란 나진과 선봉입니다. 나진, 우선 나진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나주에 있었던 진, 포구가 나진입니다. 한자의 지명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금성과 금산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가 있었던 개경하니까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이곳 천주가 있었던 개경이 정묘 병자호란의 주인공들인 북인들이 자리 잡았던 심양, 봉천이었습니다. 효정이 군대를 키워 정묘 병자호란에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선봉, 선봉에 있는 바위가 소남입니다. 한성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소남, 세상에서들 전하기를 한양 도성을 쌓을 때 바위가 중이
장삼 입은 모양 같은 것이 인왕산 모퉁이에 서 있던 서남이라 불렀다 한다. 경상도 문경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서남산 봉수, 호계현의 북쪽 칠리에 있다. 북쪽으로 탄정산에 응하고 동쪽으로 상주 산양현의 소산에 응하며 남쪽으로 함창현의 송산에 응한다고 했습니다. 손봉과 성암산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현으로 봉우리가 결국은 산입니다. 손암산 봉수가 있었던 문경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길을 만들었는데 권근의 기문에 광갑이 가장 험하여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길을 만들었다 하였다. 함곡강같이 장하고 청나라의 길처럼 험하다. 어병갑의 시에 방비의 시설이 함곡강같이 장하고 가기 힘들기는 청나라 길처럼 험하다 하였다. 이곳 문경이 경도인 서울에서 화양인 관중의 촉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그곳이 선봉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진과 선봉은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에 있었던 효종이 천조가 있었던 곳에 자리 잡은 호라나의 주인공 북인들과의 전투였던 것을 러시아의 정벌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선 정벌 이해하셨는지요? 북벌의 꿈. 1659년 5월 4일 효종은 얼굴에 난 종기를 치료하던 중에 의연히 침을 잘못 놓아 손 쓸 틈도 없이 엄청난 양의 피를 쏟고 숨을 거두었다.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효종은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밤낮으로 꿈꾸던 북벌교역도 무산되었다. 그의 나이 41세였다. 능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에 위치한 영릉이다. 효종의 능호 영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영주에 있는 능호가 영릉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 도솔,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팽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안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곳은 남인들의 기반지역이었으며 효종이 정벌한 나선은 호란의 주인공 북인들이 있었던 곳으로 결국 호란 이후 효종이 호란의 주체 세력들을 제압했던 것입니다.